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찻집 사장입니다. 이제 추석이 지나갔거든요. 근데 추석이 지나면 바로 시원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덥단 말이에요. 낮에는 조금 덥고 저녁에는 비교적 선선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저녁에 차를 많이 마십니다. 사실 차를 마시는 사람들한테 여름은 굉장히 쥐약이에요. 왜냐면 안 그래도 뜨거운데 이 더운 날씨에 이 뜨거운 차를 먹으려니까 잘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부터는 이제 차의 세상이 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지금 저녁에 차 마시기 너무 좋은 계절이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차를 맛있게 분위기 좋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면 조금 재밌는 주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홍차는 녹차를 운반하다가 잘못 실수해서 만들어진 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국에 있는 녹차가 영국으로 갈 때 배에 실려서 가잖아요. 그 배에 실어서 그 덥고 습한 적도를 지나면서 차가 변해서 홍차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이거는 진실이 아닙니다. 차를 조금만 마셔보면, 차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해보면 이거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약간 전설 같은 거다, 썰 같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녹차랑 홍차는 완전히 다른 차예요. 녹차는 그 녹차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완전한 상태고요. 홍차도 홍차 자체만으로도 완전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차나무에서 찻잎을 따서 뭐 녹차부터 우롱차, 홍차, 보이차까지 다 나온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같은 차나무에서 찻잎을 따서 만들었지만 만드는 과정이 다르고요. 그리고 얼만큼 산화가 됐는지 이런 산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녹차부터 말씀드리면 녹차는 살청, 유념, 건조 이 세 가지 공정을 거쳐서 차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살청은 뭐냐면 죽일 살에 풀을 청자를 써요. 그래서 찻잎 안에 있는 그 산화 효소가 있어요. 그 산화 효소가 산소를 만나야 이제 산화가 작용이 되는 건데 그 산화 효소를 뜨거운 불에 대서 이제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덕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솥에다가 막 덕으시잖아요. 그게 그 찻잎을 뜨거운 면에 닿게 해서 찻잎 안에 있는 산화 효소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산화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끔 품질을 고정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유념이라는 공정. 유념이라는 공정은 비비기예요. 그 주물을 유자에 비틀 염자를 쓰거든요. 비벼서 차가 더 잘 우러나게, 그러니까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유념의 또 하나의 역할은 그 찻잎의 모양을 만들어요. 형태. 그래서 중국에 있는 녹차, 뭐 우리나라에 있는 녹차, 일본에 있는 녹차 전부 다 모양이 조금씩 다른데 그게 바로 이 유념이라는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조. 건조를 해야 우리의 최종 물질인 차의 겉물질로 만들 수 있고 품질을 완전히 고정시킬 수 있는 거죠. 살청, 유념, 건조라는 공정을 통해서 녹차라는 차가 완성이 됐어요. 녹차를 우리가 또 뭐라고 부르냐면 비산화차, 비발효차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화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녹차의 품질은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푸릇하고 고소하면서 그리고 약간의 솜털 향도 있고 이게 녹차의 품질이고요. 그 반대로 홍차라는 차는 녹차와 전혀 다른 공정으로 시작을 해요. 바로 위조라는 공정인데요. 위조는 시들 위자에다가 시들 조를 써서 시들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녹차는 살청이라는 공정을 통해서 산화 효소를 억제시킨다 그랬잖아요. 근데 홍차는 산화 효소를 더 활성하게 하는 그 위조라는 공정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들리기를 한 다음에 유념을 해요. 근데 유념의 역할은 똑같아요. 차를 잘 우러나게 하고 그리고 차의 모양도 만들고. 근데 홍차에서의 유념은 또 하나의 역할이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뭐냐면 비비기를 해서 찻잎에 상처를 나게 해서 찻잎 안에 있는 세포막을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 요소가 산소랑 더 잘 만날 수 있게. 그래서 홍차는 뭐라고 부르냐면 완전 산화차라고 불러요. 비산화차와 완전 산화차. 아예 차 자체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녹차가 적도 부근을 지나면서 홍차가 됐다? 이거는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1600년도경에
그 당시에 바다를 주름 잡았던 나라가 네덜란드거든요. 네덜란드부터 사실 그러니까 유럽의 차 역사가 시작을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에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겠어요. 중국에서 차를 사서 유럽까지 가는데 시간이 최소 1년에서 1년 반이 걸렸다고 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차를 만드는 농부가 차를 만들어서 차를 판매하는 것까지도 수개월이 걸렸을 거고, 거기서 차를 사서 이제 유럽까지 가는데도 1년에서 1년 반. 그러니까 토탈 한 2년 정도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이 2년 정도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녹차는 분명히 차농이 만들었었던 품질과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접했을 때의 품질과는 전혀 다른 차가 되어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적도 부근을 지나는데 포장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때 풋풋했던 녹차가 바다를 지나면서 적도를 지나는데 굉장히 습할 거고, 자동산화라 그래서 산소가 있는 곳에서 온도, 습도에 의해서 산화되는 걸 자동산화라고 하거든요. 자동산화도 이루어질 것이고, 물기가 많으니까 그 안에서 번식하는 미생물이 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발효라는 공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공정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분명히 처음의 녹차와 같은 품질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차는 뭐라고 해야 되냐? 홍차라고 해야 되냐? 물론 홍차랑 비슷한 색깔이 나왔을 수 있어요. 근데 이미 녹차는 녹차 자체로 존재하고 홍차는 홍차 자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녹차가 이런 산화와 발효 공정을 통해서 홍차가 된 것은 아니고요. 어떤 차가 된 거냐면 바로 묵은 녹차. 그러니까 보관을 너무 잘못해서 생긴 묵은 녹차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오히려 약간 보이차와 비슷한 풍미를 갖고 있는 차의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봐요. 왜냐하면 사실 보이차랑 녹차랑 만드는 공정이 거의 비슷해요. 뭐 물론 문남성에서 나는 뭐 대엽종으로 뭐 쇠청 이 햇빛을 받아서 만드는 뭐 이런 정의적인 걸 빼고 만드는 공정만 봤을 땐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이차를 봤을 때 약간 갈색으로 우러나잖아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정말 30년? 50년 이 정도가 걸려요. 물론 그런 보이차는 아니겠지만 녹차가 바다를 지나면서 적도를 지나면서 약간의 그런 과도기적 형태의 보이차가 됐었을 수도 있겠다. 물론 보이차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그래서 후 발효된 약간 흑차 개념의 차가 됐을 수 있겠다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우리가 영국하면 홍차를 제일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홍차보다 녹차가 먼저 들어간 건 맞아요. 녹차는 약 1610년경에 처음에 유럽으로 갔고, 우롱차 그리고 홍차 이런 계열의 약간 부분 산화차의 개념은 1600 후반 그리고 1730년도 정도가 되어야 사람들이 좀 즐기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서 녹차랑 홍차와 시기도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녹차가 갔을 때는 사실 홍차가 있지도 않았어요. 유럽 사람들은 홍차를 즐긴 건 훨씬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녹차가 이제 바다를 지나서 한 2년 넘는 세월 동안 변해서 홍차가 됐다는 말은 진실이 아니다, 참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해해요. 뭐냐면 이런 약간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찻집 사장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진실에 대해서는 알았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대, 그렇더래 라는 뭔가 재밌는 이야기를 붙여서 사람들한테 차에 대한 관심을 끌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있어서 뭔가 친구들한테 좀 더 자랑할 수 있는 뭐 그런 얘기도 하면서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원래는 이런 거야,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동안 어려운 얘기를 좀 많이 갖고 왔어서 앞으로는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와 그리고 정말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차와 관련된 정보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찻집 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